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연휴 내내 정치적 사안이 너무 많았죠? 아, 진짜 정리하기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오늘 예.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은데. 쌀쌀해요. 10도 선 9.9도 뭐 이렇더라고요. 지금 그래요, 서울이. 그래요. 네, 예. 10도 조금 아래로 내려갔는데 낮 기온은 근데 또 오릅니다. 20도까지 올라서 네. 그래도 좀 따뜻해지는데 오늘 그래도 10도 아래인데 겉옷 잘 챙겨 입으셨네요. 그래요. 저는 반팔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추워요. 겉옷은 챙겨왔는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반팔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겉옷 잘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자, 김문수 대선 후보 또 당 지도부 간 충돌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무소속 그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네. 후보와 지도부 간의 충돌음이 며칠째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좀 정리를 하자면 김 후보는 당이 자신을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도부는 단일화에 나서라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 사이에 권영세 위원장이랑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 후보가 일정을 소화 중이었던 대구 경북으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때 김 후보가 대구로 이동하기 직전에 일정 중단을 선언을 그래요.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동하던 중에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중도에 하차해서 다시 서울로 발길을 돌리는 그런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에 또 소식이 들려왔던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는데 뭐 일단 불 꺼진 아파트 앞에서 30여 분 동안 기다렸지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사이에 김 후보가 입장문을 냈어요. 아. 7일 오후 그러니까 오늘 오후 6시에 한덕수 후보를 만나기로 약속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네네. 단일화를 둘러싼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는 거고요. 당 차원에서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던 단일화 찬반 당원 여론조사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요. 당 화합을 해치는 행위다라면서 하지 말 것을 촉구했고요. 네. 지도부를 향해서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라라면서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선 후보인 자신이 주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당과 후보 사이의 갈등이 작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 단일화 시점이랑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도부의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당 입장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매듭 지어야 한다라는 거고 이제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점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랜드 텐트, 이낙연, 이준석 등을 아우르는 그 그랜드 텐트가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어서 계속 수습이 되겠습니까? 지금 일단 권 원내대표는 환영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죠. 일단 연한 당원 조사는 그대로 하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당 차원에서는. 예. 이게 자동 응답조사 ARS 방식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처음 전화에 응답하지 못한 당원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서 추가 전화가 발신될 예정이고요. 단일화 찬반과 함께 단일화 시점에 대한 질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만 김 후보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 또 지도부 회의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빅텐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그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회동을 했고 어제는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오찬 회동을 했는데요. 이낙연 상임고문과는 만나서 개헌연대를 구축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고문으로부터 개헌연대 구축을 위해 협력하겠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 압박 메시지도 냈던데요. 네, 한덕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공개 토론회에 참석을 했어요. 어제 이 고문과의 오찬에 앞서서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한 건데 여기서 한 후보는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다 라면서 김문수 후보가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건지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 후보도 좀 국민의힘 지도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단일화 압박전에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여기서 언급을 했어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통화한 적이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고 윤 전 대통령이 다른 결정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한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지금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에요. 네, 당 차원의 선대위 회의가 열렸거든요. 예.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후보의 모든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예, 특히 오는 15일 다음 주 목요일에 첫 공판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서둘러 잡고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한 건 대선 예. 개입이자 표적 재판이라면서 재판 연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 가능성까지 거듭 시사했습니다. 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정치 관여,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였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대법원이 끝내 사법 쿠데타의 음모를 갖고 사법 폭동을 일으킨다면 구국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의 탄핵에 나설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자, 탄핵 추진이 본격화될지 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이 됩니다. 당이 이렇게 이 후보의 재판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건데요. 이 후보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민생과 정책 공약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은 사법부 공세에 집중하고 예. 이 후보는 민생 행보에 나서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네. 있는데요. 이른바 2차 경청 투어 이틀 차에 충북과 충남, 전북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민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옥천군을 찾은 이 후보가 시민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쪽 편만 들지 않을지 의심하지 말라라면서 본인은 시장이나 도지사를 할 때도 누군가를 특별히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면서 중원 공약을 위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청년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군 복무 경력을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충북 증평의 한 식당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12월 3일에 내란을 겪었는데 지금 계속되는 2차, 3차 내란 그 자체도 국민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 정확히 진압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양상인데 지지층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가 직접 대외 활동을 좀 활발하게 소화를 하면서 이걸 불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예.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이요 행안위 전체회의 열고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다고 해요. 어떤 네. 법이에요?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손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예.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게 핵심인 건데요. 그래요?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 용어로 인해서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 우려가 있다면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이번 개정안이 무관치 않다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당시 대법원이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선거법상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에 또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증언해요? 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그 법원 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또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법 왜곡죄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함께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국민의힘은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선동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피고인의 재판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 수장을 내쫓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사법 인질극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여야 입장을 잠시 뒤 대변인들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위한 최종 계약서 체코 있잖아요. 네. 체코 원전 수주 우리가 크게 보도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일단 법원이 제동을 걸었어요. 어제 갑자기 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서명식 하루 전날 전해진 소식입니다. 네.
체코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의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건데요.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면서 계약 체결 중지 명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DF가 제기한 본안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최종 계약 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체코 정부 측은 총리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수원이 선정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그 서명식 하러 갔었던 장관 네. 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랑 박상우 국토부 장관, 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뭐 이렇게 고위급 인사들이 현재 가는 도중에 이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했었고요. 현재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니까 서명식 자체가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요.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 측은 체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예상되지 못해서 계약식을 추진했다는 입장인 거고요. 프랑스 전력공사의 입찰 결과 훼손 시도에 유감을 표하면서 발주처인 체코 전력공사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의 입찰 결과 훼손 시도에 유감을 표하면서 발주처인 체코 전력공사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거고요.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이라는 축포를 터뜨리기 직전에 말 그대로 날벼락이 떨어진 셈인데요. 우리 정부나 체코 정부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이 언제쯤 또 본격 진행될 수 있을지도 아직까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의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받아들인 겁니다. 잘 들었고요. 자, 그리고 무단 결석, 수업에 불참한 미복귀 의대생이요. 제재 여부가 오늘 이제 확정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40대 의과대학으로부터 의대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보고를 받습니다. 최종 복귀 시한이었던 지난달 말까지 무단 결석하거나 복귀는 했지만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처분과 향후 학사 계획 등이 골자인데요. 일정 기간 이상 무단 결석한 경우는 제적, 복귀하고서도 수업에 불참한 경우는 유급 처분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제재 규모는 오는 9일 이후에 공개가 됩니다. 앞서 의대 5곳은 무단 결석한 1,900여 명에 대해서 제적 예정 통보를 했는데 대상자 대부분이 학교로 복귀를 해서 제적 인원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유급 대상자들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집단 유급 사태가 혹시 현실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많게는 10,000명 규모의 집단 명이요?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귀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처분이 확정되면 철회나 취소는 없고 제적에 따른 결혼은 편입학으로 보충하겠다라면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근데 유급은 제적과는 다르게 의대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돌아올 유인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유급자들이 돌아오는 내년 이후인데요. 왜냐하면 의대는 학기가 아니라 학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돌아온 24학번, 25학번에다가 26학번 신입생까지 3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받는 이른바 트리플링 상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정부와 의대도 트리플링만큼은 막겠다라면서 대비책 마련에 서두르곤 있는데 아직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대 교육이 언제쯤 정상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의 커버스토리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